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논문은 Ficlet이라는 논문입니다. Full name은 Weakly and Semi-Supervised Semantic Image Segmentation Using Stochastic Inference입니다.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이고요. Fully Semantic Segmentation 말고 이제 레이블이 없거나 적게 있는 그런 Weakly and Semi-Supervised Semantic Image Segmentation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낸 논문입니다. CBPR 2019년도에 이제 투고가 되었습니다. 네, 먼저 우선 피클렛 이전에 위클리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이랑 이제 세미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에서 널리 쓰여진 기법들의 한계점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렇게 위클리 슈퍼바이즈 세그멘테이션 방법들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fully semantic segmentation을 하려면은 이제 모든 이미지들에 대해서 모든 레이블 데이터나 그런 클래스 정보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런 레이블을 다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weakly supervised segmentation 메서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weakly supervised segmentation 방법들은 fully segmentation 방법들보다 이제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왜냐하면은 이미지 그런 경계, 바운더리 정보나 아니면은 정확한 픽셀 값들의 그 로케이션 정보를 레이블 없이는 이렇게 잘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weakly supervised segmentation 방법들이 이제 의존했던 방법은 localization 맵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냥 일반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를 이제 지나게 되면은 피처 맵이 나옵니다. 그럼 그 피처 맵을 이제 로컬라이전 맵이라고 해서 그 나오는 피처 맵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출되는 로컬라이전 맵은 이제 전체 그 예를 들어서 강아지 그림이 있으면은 강아지 전체 부분의 그런 모든 피처들을 다 뽑아내지 못하고 아주 적은 그런 small discriminative parts밖에 뽑아내지 못합니다. 즉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에서는 전체 이미지에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 사진이 있으면 강아지 전체를 보고 강아지라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강아지 머리만 보고 강아지라고 예측한다든가 그런 행동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로컬라이전 맵을 하나만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좋은 성능을 얻어내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피클렛은 이제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피클렛은 한 개의 로컬라이전 맵 말고 다양한 그렇게 여러 개의 로컬라이전 맵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로컬라이전 맵을 뽑아서 사용한 다음에 이를 섞어가지고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의 커다란 이제 다양한 로컬라이전 맵을 섞은 그렇게 많은 정보를 내포할 수 있는 하나의 큰 aggregated localization 맵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은 이제 히든 유닛을 뽑는 방법인데요. 이는 뭐냐면은 전체 피처 맵에서 한 피처 맵에서 이제 모든 픽셀 값 그러니까 모든 피처를 다 뽑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랜덤하게 드롭아웃 테크닉처럼 이제 랜덤하게 일정한 영역의 피처는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랜덤하게 선택된 히든 유닛을 가지고 로컬라이전 맵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랜덤하게 계속 히든 유닛이 그때그때 다르게 뽑혀 나오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어프로치를 본인들이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점은 이제 기존의 이런 CNN 모델들은 주로 트레이닝 단에서만 스토캐스틱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을 이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드롭아웃을 이제 트레이닝 단에서만 이용을 했겠죠. 하지만 이제 페이클렛은 트레이닝 단뿐만 아니라 이제 테스트 단에서도 즉 인퍼런스 단에서도 이렇게 스토캐스틱한 정교화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이제 피클렛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인데요. 이제 맨 윗줄에 보시면은 이제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인풋 이미지가 여러 가지 컨볼레이션 레이어를 거치면서 이제 피처 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피처 맵이 나오면은 이제 피클렛은 랜덤하게 피처 맵 중에서 몇 가지의 피처를 랜덤하게 드롭아웃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모든 피처 맵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피처 맵의 일부분만 계속 차용해가면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델을 이렇게 포워딩 과정을 여러 번 했을 때 한 가지 이미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로컬라이션 맵이 뽑혀 나오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로컬라이션 인풋 이미지인 비행기에 대해서 이제 비행기의 로컬라이션 맵이 여러 개, 한 8개 정도 나와 있는 모습인데 각각의 그림마다 모두 히트맵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모두 로컬라이션 맵이 다 다릅니다. 즉 비행기라고 예측했을 때 비행기를 어떤 부분을 보고 예측했느냐가 이제 히트맵에서 빨간색 부분인데 그 빨간색 부분이 전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르게 나온 여러 가지 로컬라이션 맵을 한 번에 합쳐서 이제 비행기 전체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의 통합된 히트맵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오른쪽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있는 염소의 그림은 이제 히든 유닛 셀렉션을 하는 방법인데 대충 맨 왼쪽의 그림은 이제 9개의 유닛이 있을 때 이제 기존의 방법은 이 9개의 피처를 다 차용했지만 이제 오른쪽 중간과 맨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피클렛에서는 전체 유닛을 선택하지 않고 전체 유닛에서 몇 개의 유닛만 선택적으로 차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피클렛이 이제 컨트리뷰션 하는 바는 커다랗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피클렛은 이제 이미지 내에서 한 그 객체에 대해서 객체의 이런 로케이션 정보들을 잘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클래시파이어보다 더 큰 영역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랜덤하게 여러 개의 로컬라이징 맵을 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피처 맵을 그냥 이용하지 않고 피처 맵을 패딩을 통해서 익스펜드해서 엄청 커다란 크기의 피처 맵을 만든 다음에 컨볼루션을 진행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슬라이드에서 메서드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피처 맵을 익스펜드해서 컨볼루션 과정을 진행하면은 모델이 더 빠르게 학습이 되는 뿐만 아니라 GPU 메모리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클렛은 이제 파스칼 복 BOC 2012 위클리 앤 세미 슈퍼바이즈 세팅에서 소탑 성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클렛의 관련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연구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weekly supervised segmentation에서 사용되는 기법인데 일단 weekly semantic segmentation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레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에 대한 클래스 정보만 있습니다. 그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맨 좌측에 비행기 사진이 있고 중간에 airplane이라는 클래스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모델은 에어플레인이라는 클래스 정보와 비행기가 그려져 있는 그림 이 두 가지만으로 비행기의 세그멘테이션 맵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weekly semantic segmentation 태스크인데요. 여기서 자주 이제 사용되는 기법이 이제 CAM을 사용하는 겁니다. CAM은 Class Activation Map의 약자인데요. CAM은 뭐냐면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의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이용해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가 어느 부분을 보고 이것을 해당 클래스라고 예측했는지 그것을 파헤치는 모델입니다. 즉 딥러닝은 원래는 블랙박스 모델이기 때문에 딥러닝 모델 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결과를 냈는지 이러한 그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사람이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즉 CAM 기술은 이러한 블랙박스를 탈피할 수 있게끔 도와준 이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레벨 프로세싱 단계에서는 CAM이라는 기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처 레벨 프로세싱이 있는데 이제 피처 단에서 어떤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멀티 다이얼레틱 컨볼루션 줄여서 MDC라고 하겠습니다. MDC라는 기법이 있는데 다이얼레틱 컨볼루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은 3 곱하기 3 커널이 있으면은 맨 왼쪽에 레이트가 1인 다이렉트 컨볼루션은 그냥 일반적인 3 곱하기 3 커널 연산을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다이렉트 레이트가 2로 올라가면은 이제 3 곱하기 3 커널이지만 이미지에서 보는 영역은 5 곱하기 5의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다일레이션 레이트가 3으로 올라가면은 3 곱하기 3 커널을 가지고 이미지에서 이제 9 곱하기 9 사이즈 커다란 영역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MDC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다일레이션 레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이제 다양한 로컬라이저 맵을 뽑는 이러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건 왜냐면은 다일레이션 레이트 자체가 1, 2, 3, 4, 5 이 정도까지만 이제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한 다일레이션 컨볼루션은 이렇게 총 그 모서리를 이어보면은 사각형 형태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픽스드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있는 그 영역의 그런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피클렛이 가장 참고를 많이 한 이 중요한 개념인데요. 바로 region growing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region growing은 아래에서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포함했는데요. 이미지는 이제 seed growing region (SRG라는) 테크닉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seed라고 해서 씨앗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seed가 되는 그 씨앗 픽셀을 하나 정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seed 픽셀로부터 이제 위, 아래, 옆, 뒤 이렇게 네 방향이 있는데 그 네 방향으로 이제 seed 픽셀과 비슷한 픽셀 인텐시티 아니면은 비슷한 이제 RGB 값을 가지는 픽셀로 이제 점점점 영역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seed를 정해주고 이 seed의 픽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영역을 넓혀가는 방법이 SRG인데, 이것은 기존의 weekly semantic segmentation에서 자주 사용되는 세그멘테이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eed growing region (SRG를) 차용해서 더 디벨롭 시킨 모델이 바로 DSRG입니다. DSRG는 피클렛 이전에 이제 weekly semantic segmentation 태스크에서 가장 소타인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던 모델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사용이 많이 되는데요. 이 모델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이 모델을 잘 이해하시면은 이제 피클렛 구조는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피클렛 자체가 DSRG의 전체적인 모델을 그대로 갖다 쓰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만 아주 살짝만 변형을 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좀 소로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 모델은 전체 총 3개의 페이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첫째로 region growing 페이스와 segmentation 페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CRF 페이스, 이 3가지의 페이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해당 그림을 보시면 이제 person, table, cat, bottle 이렇게 총 4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4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일단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DSRG는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로 VGGNet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VGGNet을 지나면은 그 VGGNet의 마지막 단 피처 맵을 이용해서 이제 캠 기술이 이용하여서 그 로컬라이제이션 맵을 뽑아냅니다. 로컬라이제이션 맵을 뽑아낸 모습이 화면에서 빨간색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제 캠으로 인해서 로컬라이제이션 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캠에서 이 캠을 통해서 나온 로컬라이제이션 맵에 이제 각각의 픽셀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검은색 픽셀도 있고 황토색 픽셀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런 특정한 값을 지닌 픽셀들이 시드 픽셀이 됩니다. 즉 캠에서 도출된 픽셀들을 기준으로 이 픽셀들을 시드로 해서 이 시드로부터 리전을 더 넓혀가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영역을 넓혀가는지 그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DSRG는 일반적인 시드 그로잉 리전 방법처럼 그냥 RGB나 그런 픽셀 인텐시티 값을 기반으로 영역을 확장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복잡한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베이스인 세그멘테이션 베이스가 나타납니다.
이제 DSRG는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또 하나 사용하는데요. 그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바로 pre-trained DeepNet ASVP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딥랩 모델을 세그멘테이션 이미 학습된 딥랩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는데요. 이 맵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딥랩의 마지막 피처 단에서 생성한 그 피처 맵인데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probability 맵입니다. 즉 이 맵은 이제 맵 안에서 확률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확률 맵인데요. 바로 이 확률을 바탕으로 해서 시드로부터 region growing이 시작이 됩니다. 즉 시드로부터 영역을 확장시킬 때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 도출된 액티베이션 맵을 바탕으로 해서 리전을 그로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리전 그로잉 했을 때 도출되는 마지막 세그멘테이션 맵이 맨 우측 모서리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세그멘테이션이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보시면은 바운더리 즉 가장자리 영역이 조금 울퉁불퉁하고 잘 정제가 안 된 거 보실 수 있으세요. 때문에 이제 DSRG는 CRF 즉 그 Conditional Random Field라고 딥랩에서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이 CRF 기법을 또 이용해서 세그멘테이션 된 화면에서 이제 바운더리 영역을 잘 스무스하게 가다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페이스를 통해서 DSRG는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피클렛은 또 DSRG의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그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DSRG는 시드를 선택할 때 캠을 통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캠에서 지정해주는 그런 액티베이션 값들만 바탕으로 해서 시드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캠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캠은 이미지를 사물을 어떤 특정 사물이라고 판단을 할 때 그 사물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물의 일부분, 즉 예를 들어서 강아지라고 하면은 강아지의 머릿부분만 보고 강아지로 판단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분만 보고 해당 사물이라고 클래시파이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물의 discriminative parts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DSRG는 캠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물의 discriminative parts만 보고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때문에 사물의 non-discriminative parts는 다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물이 있을 때 사물 전체의 영역을 다 반영할 수 있는 세그멘테이션 아웃풋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피클렛의 모델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그 이전에 질문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설명드린 방법은 이제 피클렛이 이제 히든 유닛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스토캐스틱 히든 유닛 셀렉션에 대한 방법입니다. 이제 피클렛의 가장 커다란 그런 공원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은 화면에는 7 곱하기 7 사이즈 커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각 7 곱하기 7 커널마다 파란색으로 표기된 영역이 전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파란색으로 표기된 파란색 블록들은 총 7 곱하기 7 하나당 9개가 있습니다. 이제 피클렛은 7 곱하기 7 커널이 있을 때 이 피처 맵의 전체 값들을 다 가져가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랜덤하게 9가지 영역만,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9가지 영역을 히든 유닛이라고 표현하는데 9가지의 히든 유닛만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그 다음 레이어까지 이제 전달을 시킵니다. 때문에 이렇게 랜덤하게 히든 유닛을 셀렉트하고 또 나머지 선택이 되지 않은 유닛들은 전부 드롭아웃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클렛은 주장하는 게 이 모델이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discriminative parts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non-discriminative parts도 함께 반영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앞서 한번 언급했던 피처맵 익스펜션인데요.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 A와 B가 있는데 A 파트를 보시면은 이제 width와 height로 구성된 맵과 이제 KK 채널로 구성된 이제 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에는 원래는 빨간색과 이제 초록색 두 개가 전부 커널인데요. 이 커널을 통해서 커널 연산을 하면은 이제 랜덤 히든 유닛 셀렉션을 통해서 화면에서 지금 빨간색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 X 표시가 되어 있는 노드 유닛들만 이제 랜덤하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덤하게 선택된 유닛들이 다음 페이스까지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빨간색 하나를 커널이라고 하면은 이 커널을 어떤 식으로 이 전체 맵에 적용을 하냐면은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형식처럼 이 빨간색 커널을 한쪽으로 옆으로 계속 밀어가면서 이제 피처 맵을 뽑아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해하실 때 보시면은 첫 번째 커널이 빨간색 커널이면은 스트라이드 1만큼 옆으로 슬라이딩한 윈도우가 초록색 커널입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빨간색 커널에서 랜덤하게 히든 유닛을 뽑고 그 다음 또 옆으로 한 칸씩 슬라이드해서 또 랜덤하게 히든 유닛을 뽑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시 정제된 최후의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스트라이드 1로 해서 조금씩 옆으로 윈도우를 슬라이딩 해가면서 하는 방식은 사실 그 전체 파라미터도 많아지고 연산량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스트라이드가 1이다 보니까 전체 이러한 드롭아웃 펑션과 이런 컨볼루션 작업들을 W 곱하기 H, 즉 width 곱하기 height만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트라이드 1만큼 컨볼루션 하는 방법은 파이토치나 기존 파이토치 같은 이제 기존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구현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한계점이 있었는데 피클렛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은 피처맵 익스펜션을 통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즉 이렇게 스라이드 1만큼 자꾸 윈도우를 슬라이딩 해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맵을 커다란 사이즈로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사이즈만큼 익스펜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슬라이딩 윈도우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슬라이딩 윈도우의 하나의 스트라이드는 S가 됩니다. 즉 슬라이드 윈도우 이 커널의 사이즈만큼 오버래핑 없이 슬라이딩을 해가면서 이제 히든 유닛을 설정을 자꾸 뽑아내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기존의 방법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피처 맵을 처음에 익스펜드를 하고 연산을 진행하면은 나중에 봤을 때 총 연산량이 굉장히 줄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차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랜덤하게 히든 노드를 뽑아내는 방법에서 이제 랜덤하게 여러 가지 노드를 버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은 아무리 랜덤하게 노드를 버리더라도 맵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노드는 항상 보존을 하고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이렇게 커널의 센터 픽셀, 센터 값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 커널의 센터 값과 그리고 커널의 센터 값과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노드를 뽑는데 슬라이딩 윈도우를 할 때 한 칸 옆으로 슬라이드한 그 다음 슬라이드 간에 이러한 연결된 정보가 이제 가운데 픽셀 값을 드롭하지 않으면 이제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장하면서 이제 센터 픽셀 값은 항상 드롭아웃을 해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얘네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로컬라이션 맵을 뽑아내느냐인데요.
이제 피클렛은 이제 로컬라이징 맵을 뽑아낼 때 gradient based cam을 이용합니다. grad cam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generalization 된 캠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가 이제 이미지를 통과시키고 하면은 이미지에 대한 피처 맵이 나오는데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 시그모이드 펑션을 적용을 하면은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가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이제 이런 히트맵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사진이 고양이에 대한 그래드캠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고 맨 오른쪽이 이제 강아지에 대한 그래드캠의 히트맵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즈 맵을 뽑을 때 그래드캠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피클렛이 어떻게 트레이닝 되는지 이제 전체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인풋을 들어가는 게 이미지와 그리고 ground truth label C. 이게 weekly semantic segmentation이기 때문에 segmentation task임에도 불구하고 annotation 맵이 레이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이 이미지 상에 강아지가 있다 아니면 고양이가 있다 이렇게 클래스 정보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dropout rate인 P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웃풋으로는 classification score가 나오고 또 localization 맵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듯이 이제 convolution 5 레이어 그러니까 classification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5번째 레이어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classification convolution 레이어 연산을 하고요. 이제 5번째 레이어가 되었을 때 이제 hidden unit selection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피처 맵을 expand 해놓은 다음에 그 expand 그렇게 확장된 피처 맵 상태에서 이제 랜덤하게 히든 유닛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히든 유닛을 계속 뽑아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래드 캠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마지막에 뽑아냅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그래드 캠을 통해서 나온 그런 로컬라이즘 맵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알고리즘 여기 수도 코드에는 지금 n번만큼 캐피럴 n번만큼 이제 로컬라이즘 맵을 뽑아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맨 마지막 10번째, 11번째 줄을 보시면은 로컬라이즘 맵 m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c는 이제 클래스 정보인데요. 그 로컬라이전 m 특정 클래스에 대한 로컬라이전 맵 m에 대해서 i번째 m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i번째 m은 i번째 로컬라이전 맵은 그래드 캠을 통해서 도출이 되는데 이렇게 도출이 되면은 총 여러 개의 로컬라이전 맵이 있을 텐데 피클렛은 이렇게 도출된 여러 가지 로컬라이제이션 맵을 마지막에 이제 어그리게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로컬라이징 맵을 전부 다 합쳐줘서 단 하나의 로컬라이징 맵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로컬라이징 맵을 만들어주면은 이제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이제 더 세그멘테이션 퀄리티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모델이 레이블을 예측할 때 더 많은 영역을 인프루언스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피클맵이 어떻게 트레이닝 되는지 그 트레이닝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제가 첨부한 그림은 아까 일전에 설명드린 DSRG의 파이프라인을 가져온 것인데요. 피클 네트워크 자체가 DSRG와 커다란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려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DSRG와 같은 페이스로 이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히트맵을 뽑아내고 그리고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그래드 캠을 이용해서 이제 로컬라이전 맵을 여러 개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개 뽑아낸 로컬라이전 맵을 하나로 어그리게이트해서 하나의 로컬라이전 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DSRG와 동일하게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뽑혀 나온 확률 맵의 그 확률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드캠의 시드들로부터 이제 이 확률들을 반영을 해서 리전을 점점점 확장시키는 리전 그로잉 메서드를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종 세그멘테이션 아웃풋을 도출을 합니다. 이제 피클 내에서는 이제 총 피클렛에서 사용되는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weekly supervised 태스크에서는 이제 weekly supervised 태스크에서는 그 클래스 정보만 유입이 되고 이제 전체 어노테이션 맵은 없기 때문에 로스 자체가 이제 시드 로스랑 이제 CRF 테크닉을 통해서 나오는 바운더리 로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 슈퍼바이스드 태스크에서는 이제 이거는 레이블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한 20%만 있고 이러한 태스크인데 여기서는 이제 시드 로스 그리고 바운더리 로스 그리고 풀 로스 이 세 개의 로스가 합쳐져서 이제 로스 펑션으로 가용이 됩니다. 네. 이제 피클렛의 전체적인 아키텍처 구조는 설명해 드렸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그 피처맵 익스텐션에서 네. 연산량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피처맵을 익스펜드를 하지 않고 기존처럼 이제 슬라이드를 1로 해서 자꾸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할 때 윈도우가 1씩 밀리면서 연산을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윈도우 자체도 W 곱하기 H 개만큼 윈도우 자체도 여러 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도 여러 개가 생기게 되고 이제 각각의 윈도우마다 전부 이렇게 랜덤하게 히든 유닛을 뽑는 그런 연산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반대로 피처 맵을 처음에 한번 제로 패딩을 통해서 이렇게 익스펜드를 시켜놓고 그 상태에서 유닛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연산량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논문에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논문의 네, 그 해당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어? 슬라이드 지금 잠깐 띄워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혹시 네, 여기서 익스텐션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나요? 네네네. 그냥 익스펜드를 시키는 방법은 그냥 일반적인 제로 패딩 사용해서 이제 익스펜드 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림으로 피겨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네, S가 3이라고 치면 네, 위스랑 헤이트를 3배만큼 늘리는데 네네네네. 3배 크기만큼 되도록 다 제로 값으로 패딩을 취해주는 것인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그냥 알겠습니다. 다 영어로 메꾼다고 하네요. 네네. 네, 연산량이 줄어드는 방법은 추후에 다시 논문을 수식 보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더 질문 없으시면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단계인데요. 이제 피클렛은 어떻게 학습이 되었냐면은 데이터셋은 파스칼 VOC 2012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이 되었고 여기에는 총 21가지의 오브젝트 클래스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한 10,000가지 트레이닝 이미지들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레벨 어노테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전체 그 픽셀 단위의 어노테이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클래스 단위의 이것이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런 클래스 정보들만
클래스 정보들의 이런 클래스 정보들만 포함된 레이블만 포함시켜서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클렛에서 사용된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로는 이제 VGG16이었고요. 이미지넷을 기반으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때 VGG16 네트워크에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모두 다 제거하고 사용하였고 마지막에 있는 풀링 레이어도 제거한 상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로는 DSRG를 이용을 하였고요. DSRG는 딥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라이전 맵을 몇 개를 뽑았는지가 중요한데 피클렛은 총 200개의 로컬라이전 맵을 뽑아놓고 이 200개의 맵을 전체 하나로 어그리게이트해서 이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인데요. 우선은 Weakly 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하이라이트된 게 DSRG와 피클렛입니다. 이 두 개의 성능이 원래 제일 좋았기 때문에 두 개를 집중적으로 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밸리데이션 테스트와 테스트 세트에 대해서 피클렛이 DSRG에 비해서 약 2% 정도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동일한 Weakly 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 문제인데요. 이때 이제 백본으로 사용되는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와 그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이제 레스넷으로 한번 바꿔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는 레스넷 베이스드 딥랩을 사용해서 이제 결과를 본 모습인데 일전에 그 이전에 퍼포먼스보다 이제 레스넷으로 바꾸고 나서 성능이 더 약 3% 정도 더 좋아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Semi-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에 대한 리졸트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Semi-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이기 때문에 1.4K개의 Strong 레이블과 9K개의 Weak 레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1.4K개의 레이블은 아주 잘 세그멘테이션은 잘 어노테이트된 그런 레이블이고요. 9K 정도는 이제 그 레이블 자체가 좀 엉성하게 돼 있는 그런 레이블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용했을 때 MIO 수치가 피클렛은 65 정도 나오고 DSRG 64 나왔는데 딥랩은 fully semantic segmentation을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총 10K 정도의 이제 strong한 레이블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보았는데 딥랩이 약 67.6 MIOU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실 점은 딥랩은 fully semantic segmentation 네트워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클랩보다 차이가 이제 한 2% 정도 이제 큰 차이가 안 났다는 게 굉장히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동일하게 세미하고 위클리 슈퍼바이즈 세마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이미지 결과들인데요.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그 클래스 정보만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태스크의 결과들은 이러했고요. 보시면은 레스넷 101을 이용한 피클렛의 결과가 가장 그라운드 트루스와 근접했습니다. 그리고 세미 슈퍼바이즈드 태스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는 이 논문이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리뷰어들의 평가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스터디로는 제 맵 익스텐션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그러한 성능 비교를 해보았는데 맵 익스텐션을 하고 히든 노드를 뽑았을 때는 트레이닝 할 때 이제 한 이터레이션마다 1.3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래 기존의 방법으로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1만큼 슬라이드를 하면서 했을 때는 한 이터레이션당 20초 가량 되게 엄청 오래 걸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익스펜션 테크닉을 이용하면은 GPU 유세지는 10.1기가로 이제 이렇게 익스펜션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12% 정도 더 GPU 메모리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2% GPU 메모리를 더 사용하고 트레이닝 시간은 훨씬 더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Iterative Inference와 Drop Rate를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변해가는 결과들을 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Dropout Rate를 계속 바꿔가면서 나온 결과들을 살펴보시면은 이 아래쪽의 그림에서 Dropout Rate가 P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Dropout Rate이 0.3에서 0.5, 0.7, 0.9까지 계속 증가를 시키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Dropout Rate이 0.9가 되었을 때 이제 보시면은 Localization 맵이 가장 잘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Dropout Rate는 0.9가 가장 좋았다고 하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0.9만큼 드롭아웃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 그 모델에 더 많은 랜덤네스와 이제 부여가 돼가지고 더 많은 non-discriminative parts를 더 infer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는 이제 인퍼런스 맵의 개수인데요. 그 개수를 또 계속 변화해가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인퍼런스 맵이 200개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모델의 성능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클렛은 인퍼런스 맵을 200개로 설정을 하고 계속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너럴 드롭아웃 테크닉과 이 히든 피클렛의 드롭아웃 테크닉을 이제 비교한 스터디인데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피클렛의 로컬라이션 맵이 가운데에 표기가 되어 있고 DSRG의 로컬라이션 맵이 여기 있고 제너럴 그냥 일반적인 드롭아웃 테크닉을 이용해서 만든 로컬라이션 맵이 맨 우측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피클렛은 드롭아웃 레이시 0.9로 가장 컸을 때 굉장히 정확한 이러한 인퍼런스 맵이 로컬라이션 맵이 만들어졌는데 제너럴 드롭아웃을 보시면은 제너럴 드롭아웃에서는 이제 드롭아웃 레이시 0.9일 때 그 좀 로컬라이션 맵이 굉장히 좀 깨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것은 왜냐하면은 피클렛은 슬라이딩 윈도우 형식으로 계속 옆으로 윈도우를 한 차례 한 차례 움직여가면서 계속 드롭아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드롭 아웃이 그러니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드롭이 돼서 반영이 되지 못했던 유닛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랜덤하게 이렇게 포함이 돼가지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반영이 된 경우가 이제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클렛의 드롭아웃 테크닉은 한 번 드롭아웃을 통해서 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다시 이제 선택이 돼서 이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영역들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제 피클렛은 세미 세만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과 위클리 세만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 클래스 정보만 이용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그러한 그 위클리 세만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굉장히 여러 개의 로컬라이션 맵을 이용하고 맨 마지막에 그 맵들을 하나로 어그리게이트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레이블 아웃풋 결과를 도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처 맵을 익스펜드해서 이용했기 때문에 트레이닝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었고 또한 성능 또한 위클리 세만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문제에서 소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